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부천시가 예비후보 김복덕 인사드립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거주하고 살아온 부천 지역은 20-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구 90만에 다다랐었습니다. 그런데 성장기업, 중견기업은 대부분 떠나고 인구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교육, 주거 등 모든 부분이 퇴락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천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생명이 넘쳐 흘러야 할 정치가 무능한 민주당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물이 너무 오래 고여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로 인해 부천에서 기업들은 떠나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덩달아 고급 인력도 외부로 유탈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김복덕은 고졸 신화의 주인공 경제 전문가로 인정받아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부천을 발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특명으로 공천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부천시가 예비후보 저 김복덕 여러분과 부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졸사원으로 작은 회사에 입사해 7년간 근무 후 1994년 450만 원 들고 조명기업 소록스를 만들어 2020년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경제 전문가라는 과분한 호칭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천의 미래를 위해 고인물을 흐르게 하고 목마른 시민들께 우물을 파주는 심정으로 일 잘하는 부부가 되어 모든 시민들과 부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출마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천시 발전을 위해 핵심 공약 10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공약으로 서울 편입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모색하겠습니다. 부천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잘 사는 도시 서울특별시 부천시를 만들어 내 유일한 사람 김복덕이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GTX, B, D, F 광역교통망 노선 신속 추진은 여당 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 홍대 지하철 신속 추진,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기 착공토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모여드는 제도약 보천을 만들기 위하여 네 번째, 30년의 기업 경영 노하우를 활용 좋은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향 평준화된 교육 시스템을 능력 있고 노력하는 우리 아이세대가 자기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교육비에 멍드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폐기를 활용한 국제어학원을 설립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송대에 있는 국제학교를 유치하여 훌륭한 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K-콘텐츠 문화의 도시 조성을 위해 아레나 공연이 가능한 대규모 촬영장 및 기반 시설을 조속히 건립을 통한 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융복합 4, 5차 산업과 연계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고 찾아주는 관광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살기 불편한 원도심의 낡은 아파트 등 신도시와 더불어 낙후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사업 특별법을 입안 통과시켜 명품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다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부천 조성 등 파격적인 특구 조정 및 개발 환경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부천 활력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을 통한 경제적 화목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국민을 섬기는 일꾼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 포기 및 국민의힘 중앙정치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10번째, 누구나 후원금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게 하되 소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제도를 정착시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부천시갑 예교부 김복도 여러분과 희망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부천을 위하여 신곡동, 순이동, 도당동, 원종동, 우정동, 고강동, 고강본동, 신흥동, 성북동 등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살피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 없는 우리 부천의 부흥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의 관점에 따라서 획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부천과 서울 위성도시와 부천이 연계되어 있고 가까운 건 맞습니다만 지금 GTX A 노선이 화성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8분 거리입니다. 지금 저희는 BTS B 노선이 2028년 예정되어 있긴 한데 지금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도의원으로는 28년 전에 어림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동 호수공원의 변전소 문제로 국토부와 또 관련 시행사 등 여러 단체와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조차도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곽순환도를 처음에 만들 적에 그 서패산 터널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그 반대로 인해서 수년간 딜레이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배가 증가했습니다. KTX 부산 금정산 터널을 만들 적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고 예산은 수배를 더 썼습니다. 지금 부천 시민과 부천 전체 유권자들의 삶의 질과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빠른 교통망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의 노른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 진입에 대한 또 서울 용산에 대한 그 서울 노른자 진입은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 편입을 부천시 이은재 원장이나 서영석 전 위원장이 거둔 건 맞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한동훈 우리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양시에 가서 도의회 시위에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거를 원스톱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의회를 받아도 되고 고양시회를 받아도 되고 부천시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좀 고민해봤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그 부천시가 그 2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도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4차 산업, 5차 산업에 아레나나 획기적인 공연장 건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한 편을 촬영하는데 헐리우드에서는 1억 불 전후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200억, 요새 좀 올라서 한 200억 전후로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드라마 한 편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경쟁력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과 서울 위성도시에서는 그 대규모 아레나나 공연장 유치에 아주 적극적이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남시장이 최근 몇 년간 노력해서 조만간에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창동역사는 카카오가 대규모 아레나를 유치하고 있고 고양시에도 CJ와 경기도가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파주 등 그 서울 위성도시에는 적극적인데 부천시는 아직도 1차 산업, 2차 산업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조금 첨언을 드린다면은
아레나 공연장이 설립이 돼서 건립이 돼서 넷플릭스 같은 영화가 한 편을 촬영해서 그게 국제적인 히트가 된다면은 그로 인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공항 또 인천항을 옆에다 두고 있어서 대단히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주시죠. 예, 인권의 정경 기자입니다. 예. 이렇게 음미법으로 오신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이게 흠지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총선에서 당당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 혹시나 떨어진다고 하면 부천을 이대로 계속 지키고 계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삶을 찾아서 부천을 떠날 것인지 명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아주 시민들이나 우리 유권자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91년도에 조그만 새빵을 여활동에서 조그만 새빵을 시작을 했고 88년도에 춘희동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부천에서 창업을 하고요. 제가 사는 기간은 30년 정도 되고 부천에서 기업을 한 것도 한 30년 정도 됩니다. 제 큰애 작은애를 다 부천에서 낳고 큰애 작은애가 지금 30살, 29살인데요. 제가 여기에 내려올 적에 저를 도와주는 제 스태프들과 또 여기 시의원, 도의원 출마자들과 확실하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 당락을 떠나서 또 제가 당협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요번에 제가 공천을 안 받았더라도 부천에 정치 풍토를 개혁할 수 있는 정치개혁문제연구소를 제 사재를 털어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부천의 보수의 뿌리를 만들고 여기에서 제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도 있으면 주시죠. 예, 최 기자님. 예. 한신의 기업을 운영을 하려고 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좋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의 기존 기업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좀 예, 지금 제가 어제도 원미시장 및 골목골목을 다녀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가 지금 분명히 침체돼 있고 특히 서문결에서는 팍팍한 거 충분히 저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전 세계가 다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제가 전 정부를 굳이 탓하지는 않지만 그 원인은 우리가 분석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내연기관차인데 그게 전기차로 바뀌었고요. 또 에너지 문제가 러시아에서 과도한 가스 의존도를 갖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관계도 바뀌었고 또 탈원전 정책도 에너지값 상승의 원인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운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반도체의 경기에 대한 침체, 그 다음에 또 원전 그런 부분들이 공기업의 전이가 되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가 다 어렵고 긴축재정하는 와중에서 우리도 조금 더 고통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그 다음에 소기업들을 어려운 거 잘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다른 쪽에서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명백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고 21대 국회 그 의정 활동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언제 접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아마 그 아시는 분은 뭐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요 이상을 줘서 이 사람들의 최저 생계를 보호하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30% 정도 최저임금 상승이 돼서 어땠습니까? 편의점 주인들은 못 살겠다고 전부 다 문을 어떻게 닫으면 될까 말까 고민을 했었고 식당에서 지금 5명 쓰는데 3명, 4명 그 내보내고 혼자서 사장 혼자서 서빙하고 알바 대신 그 자리를 메꿨습니다. 또 알바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받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중대재해법, 그 다음에 환경법, 각종 기업에 대한 규제 그런 것들이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것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2018년에 제가 성장하는 5개 나라를 투어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UAE 거기를 가면은 그 청년들이 젊은 세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일가를 이루고 글로벌 기업을 성장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서 공기업 전부 다 공기업의 일용직들 거기를 공무원 일로 편입시켜 준다고 했고 정규직 채용을 제시했습니다. 인국공사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비정규직이 그 인천국제공항에 자회사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그 급여가 또 생활환경이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을 뭐 2배, 3배 증원해서 늘려서 채용한다고 하니까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 노량진 고시촌에 공시생들이 80만 100만이 모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공무원 아무리 많이 채용해야 2만 명 안 넘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5, 6천 명 정도 1년에 채용을 하고 있고 공기업까지 다 해야 5만 명 내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제 주위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했던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노량진에 가서 6개월, 1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5년 정도 파고듭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오면 3년, 그 외 대학을 나오면 5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본인 직업에 대한 선택이나 그 누구든지 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중소기업이나 그 대기업의 일자의 동력경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의 대학 중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노량진 고시층에 들어가서 5년씩 버티고 있다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일자리 공급이 안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학교에서 4년간 배우는 것보다 산업 현장에서 4년간 배우는 게 저는 몇 배 더 소중하고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값진 보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황금 세대를 암기하는 데 집중하고 나와서 사회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을 저해하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원님과 오정규 기자입니다. 앞서 이 출마 소감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천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의 1위입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전부 다 압도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부천시가 만성적으로 재정 자립이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뒷받침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공약에 녹아있는 내용입니다. 부천이 수도권 위성도시 중에 최근 30년간 가장 빠르게 낙후되고 쇠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주는 원인은 저는 뭐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강남, 판교, 화성, 동탄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부천을 떠나서 거기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원인은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하고, 둘째, 좋은 교육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한 뭐 단체나 그런 데를 비할 생각은 없지만 그 부천시도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또 부모들이 학습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목동, 송도, 청라로 이식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원인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뭐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 또 삶의 쾌적성,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유 방안은 여기 공약에 있듯이, 첫째, 그 좋은 교육 환경을, 그건 뭐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할 사항이지만, 지금 오정동 일대에는 폐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폐교들을 활용해서 제가 놀란 게 여기 부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유치원생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영어 교육비만 150만 원, 200만 원씩을 쓰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국제 어학원을 집어넣어서 폐교에다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고, 아울러서 지금 시에서는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외국어 학교를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학부모 중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송도로 가더라고요. 왜 갑니까 했더니 여기 영어 학원 한 달에 150만 원 돈이면은 송도에 외국어 학교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 재능 있고 똑똑한 미래 세대들이 좀 더 질 좋은 교육, 나온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다면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은 부천의 인구 감소는 줄어들거나 멈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저기 실버신문의 장상욱 기자입니다. 예. 성공한 기업이에요. 또 부천에서 큰 일을 많이 하셔서 지금 사후보와 달리 정치를 바꿀 상당히 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도 좀 다른 후보와 다르게 굉장히 국제적인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불포천을 국가천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이 있어요. 예, 지금 불포천 환경 시민연합에서도 백기를 더 알아주기까지 대장 대한민국 이주와의 관광 자원화를 하자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각에 도움을 주십니까? 예. 부천의 불포천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동안은 저는 애물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넘쳐서 내동이나 저 대장동 밑에가 물바다가 될 때가 많았었습니다. 불포천의 하상 구조를 보면은 한강보다 불포천이 낮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펌핑으로 한강에 물을 방류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펌핑의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일로 부천시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170억인가가 금년 8월부터 불포천 정비사업일로 투입이 됩니다. 8월부터 설계를 하고 2028년까지 준설을 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만들 예산이 지금 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숫자까지는 저기하지만 2, 3천억 내외 정도를 투입을 해서 부천에서 계양 쪽 일로 7.3km 운하를 파게 되면은 불포천이 범람하는 것을 한강으로 물을 직방류를 하게 되니까 홍수 걱정이 일단 없을 것이고 불포천의 폭이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준설을 제대로 하면은 양쪽 일로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운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이 수천만, 2호가 지금 태안반도가 조성 중에 있는데 국가정원도 제가 힘이 닿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불부천이 국가천이 된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놓은 운하에 대한 각댐의 보를 없애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국토부에다 지시를 했더니 그 명령이 안 들어가서 왜 전문가들 있잖아요. 거기는 토목 전문가 뭐 강에 대한 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관리를 국가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예. 그 환경부에서는 국가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동안 경험도 인력도 노드맵도 갖고 있지를 않으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다 우리 불부천은 이관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주년 기념항제 때 환경부 전 차관도 왔다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게 국토부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정원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천시민연합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간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노드맵을 갖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